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형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즉 우리가 나오고 있는 타임 프랙탈이나 투자 키워드 관련 자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부터 관련 시장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들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관련 내용들 전달 드려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Q&A 게시판 이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게 되면 이에 따른 Q&A 답변이 좀 느릴 수가 있잖아요. 장중에 실시간 소통을 위해서 또 채팅방 오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또 차후에 또 개별적으로 꾸준히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 바로 채팅을 통해서 답변 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또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관련 내용 같이 전달 드려볼 테니까 채팅방을 통해서 많은 소통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간단하게 체크를 하죠. 오늘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표 변화는 바로 원달러 환율이에요. 1400원 밑으로 빠졌죠. 다시 한번. 그리고 외인을 수급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9월 29일부터 꾸준히 사고 있고요. 외인들은. 그리고 코스피 지수 저점이 9월 30일입니다. 그쵸? 9월 30일이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을 중심으로 코스피 바닥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형이 저렇게 갔기 때문에 동생도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못 갔었던 동생도 힘맞추게 하는 가운데 기존 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장기 평선 제가 바라보는 기준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이런 부분 돌파하면 좋겠지만 이게 워낙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일봉상 그동안에 뭐 이중 저점이다 그리고 다중 저점 형성을 하고 있는 박스권 상단을 뚫어냈다는 부분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중간선거 그리고 미국 CPI 발표 이 부분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서 바라볼 수 있는 쪽이고 이때 전후에서도 외인들의 수급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이 이제는 1400원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속되는 한 시장은 다시 한번 또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외인들의 수급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전자라든지 삼성 SDI, LG 화학 그리고 많이 비워놨었던 이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동안에 많이 팔았었던 엔터, 미디어, 콘텐츠 이쪽을 중심으로 낙폭과 대주, 키맞추기 하면서 채우는 모습 꾸준히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죠. 게임주 관련돼서 또 주연님께서 마찬가지로 게임주 흐름이 좋다. 위메이드, NC소프트 기술적 반등 봐야 될지 추세 관점으로 전환해야 될지 여쭙습니다. 라고 문의 주셨어요. 위메이드, NC소프트 체크를 했는데 이쪽도 코스닥과 거의 비슷하게 궤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 과대주 반등 시점에서 시총 상위주들 돌렸을 때 같이 따라가는 형태로 보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코스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일단은 되돌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지수가 가면 코스피 따라가는 코스닥 지수가 가면 그 안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보세요. 코스닥 시총 상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게임 2차 전지 그쵸? 뭐 이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2차 전지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이쪽도 다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이쪽 빠질 때 산다든지 그리고 그동안에 못 갔었던 게임주 다시 한번 지수와 함께 되돌림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케이. 엔소프트는 사실 그동안에 워낙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 소문 없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죠. 사실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위메이드보다 N소프트가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동안에 워낙 실망을 줬기 때문에 추세선 이 부분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체크하게 된다면 한 38만 원 선 저는 손절 잡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자, 오늘 LG 디스플레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IT 단에서도 그동안에 유독 못 갔었던 이런 종목들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장기 평선 기준으로 고점, 특히 이중 저점은 목선이죠. 14,800원, 15,000원 선 돌파하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도 이제 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적 보면 TV가 안 팔려요. 그리고 4분기 이쪽은 연말 재고 조정과 그리고 연말 성과급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 미수가 많은 분기죠. 1분기 IT 비수기죠. 2분기까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실적은 당장은 기댈 게 없습니다. 하지만 IT 2개 분기에서 3개 분기 선 반영한다는 시점에서 제가 올해 연말 전후에서 IT, 반도체 이런 부분 좀 변곡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수와 함께 낙폭 과대주를 일부 채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먼저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저는 대형주단에서 LG 디스플레이 오늘 눈에 띄게 올라오는 부분 이번 주 연속성 있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낙폭 과대주 뭐 네이버 이런 친구들 오면 낙폭 과대주 기술주 성장주단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 올라오면서 이제 같이 올라오는 쪽과 네이버 카카오는 코스피죠. 하지만 일단 형들이 가게 되면 그 밑에 단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게임즈를 비롯한 엔터 미디어 콘텐츠 이쪽에서도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우리 에어클래스 이 뭐 채팅방이라든지 아직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승부수나 이런 부분은 일단은 홀딩을 하고 있는데 좀 활성화되게 된다면 우리 다시 한번 또 포트폴리오 관리부터 물장, 뭐 승부주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전달 드리면서 또 매매할 수 있는 부분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많은 분들 모이고 나서 승부주라든지 이런 쪽 포트폴리오 관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할까 아니면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갈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쭉 말씀드렸고요. 매일 타임프랙탈 투자 키워드 전달 드리고 있죠. 타임프랙탈 통해서 말씀드린 포인트 시세의 순환과 흐름 속에서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흐름 타임 시세의 순환과 흐름 시간이라는 얘기죠. 증시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얘기는 한정된 시간 하에서 시세의 순환과 흐름 즉 이 부분을 뭐 분봉으로 볼 것이냐 일봉으로 볼 것이냐 주봉으로 볼 것이냐 월봉으로 볼 것이냐 다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시세의 순환과 흐름 속에서 프랙탈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중심이 되는 흐름 자체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주도주 추세 매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부분이죠. 거래대금을 중심으로 체크를 하겠다. 체크를 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IRA 유예 가능성 부각이 되면서 전자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수혜주 이런 부분이 올라왔고 반면에 IRA 피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을 하락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양상 포착이 되었고요. 최근에 2차전지 이쪽에서는 잠시 쉬어갔지만 보시면 리튬 쪽 금양을 비롯한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카 관련 친환경차, 태상을 비롯한 2차전지, 동도금 관련된 종목별 각계전투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 쪽은 계속해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러한 가운데 뭐 네옴이라든지 우크라 제건이라든지 많이 빠졌었던 소외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아간다든지 뭔가 변화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친환경차 주도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가운데 IRA 법안과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좀 차익실을 나오면서 쉬어가고 있지만 흐름은 지속이 된다. 이런 모습과 테마로서는 뭐 네옴이다, 우크라 제건이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 전략 계속 체크를 하고 있죠.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다. CPI와 중간 선거 어느 정도 관망 심리 속에서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죠. 지금 뭐 하원과 상원, 특히 하원은 지금 공화당 승리 가능성이 85%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원도 보니까 50%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러한 가운데 거의 박빙으로 치고받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 둘 중에 하나만 지금 현재 공화당이 장악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선호하는 입법, 뭐 IRA 법안, 뭐 칠포 동맹 관련된 내용이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 이런 쪽에 일부 태클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나라 관련 업종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고 친환경 쉬어가는 와중에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쪽이 올라오는 쪽이죠. 친환경 쪽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막상 결과 나오고 나면 오히려 빼떡컴플리 현상으로 미리 빠졌었던 이런 종목들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또 매매 활용하실 분들은 또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좀 빠질 때 사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좀 팔아가는 대응 전략으로 체크하면 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결과 보고 나서 더 빠지면 그때 가서 손절하는 형태로 짧은 이런 트레이딩 접근 이런 부분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공화당 승리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이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IRA 법안이라든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에서 일부 좀 후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 국채 뭐 이런 부분이 어제는 좀 올라오기는 했었지만 상단 자체를 좀 일부 낮추고 있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기술주 성장주가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입니다. 환율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많이 빠졌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테슬라는 중간 선거, 앞서 말씀드렸던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즉 인플레 감축법 관련된 영향으로 일부 개별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으로 미국에서 좀 차별화되는 현상이네요. 즉 우리나라 반도체 바라보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형이 같기 때문에 동생들도 일부 따라가는 모습이 지금까지 포착이 되고 있고 만약에 사게 된다면요. 1월 10일 날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 이런 부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비빌 언덕에 있는 대덕전자, 심텍, 뭐 TLB, 아비코전자 이런 DDR5 관련주부터 먼저 채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사게 된다면 닉스보다는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먼저 살 수 있고요. 삼성전자 향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원익그룹, 원익 IPS가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걸 체크를 해야죠. 그러면서 유진테크 등 삼성전자 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벤더 쪽을 같이 채워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은 짧게 트레이딩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좋죠. 메타가 낙폭 과대 컨셉 그리고 반도체 마찬가지죠. 반면에 테슬라는 중간선거 이슈 속 불확실성 근데 오히려 빠지고 나서 이런 쪽이 또 올라가는 변동성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 안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 같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크라이나 뭐 테마죠. 중간선거 이제 끝나가는 이슈이고 빈살만 왕세자 뭐 17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방한 이벤트 드리는 측면에서 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순환에 들어갈 수 있고 가장 특징적인 외인들 소금 연속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서 앞서 투트랙 전략 같이 말씀드려 보았네요. 그리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기술주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봤으니까 환율이랑 더불어서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제가 뭐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좀 에어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장중에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승부주, 공략주를 통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 소통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실시간으로 피드백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좀 쉬어가는 와중에 뭔가 새로운 변화 이런 부분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방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묶여 있었다면 별로 뛰는 가운데 IR, 탐방, 세미나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도 HRS 좀 탐방을 다녀왔는데 관련된 내용들 간단한 리포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달 드릴 거고 실적 시즌, 상반기 실적 시즌 예전에 제가 중간 점검 이런 부분도 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끝나게 되면 또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연말까지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즉 실적과 밸류에이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도 같이 한번 전달 드릴 수 있는 또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채팅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팅방 통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고요. 아무래도 Q&A 쪽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 제가 메일로 확인을 하게 되고 그걸 또 영상으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좀 약간 실시간 피드백이 약간 늦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팅방 이 부분을 저희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부분에게 좀 많은 소개 이런 부분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신기일전에서 또 새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시작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현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기회 요인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인들이 먼저 움직였고 이게 수급이 연속적으로 꾸준히 나타나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큰 형들부터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기술주 성장주 코스닥 안에서도 우리가 기회 요인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히 쭉 말씀을 드려보았네요.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들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LG 디스플레이 같이 체크를 해드렸고요. 네이버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이버도 지금 보면 기존 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중 저점이죠. 이런 게 쌍바닥 찍었고 그 목선 돌파한 이후에 여기에서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 였고 추가적인 돌파 나오는지 이런 부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인 실적이 잘 나왔다. 이 부분이 포인트였죠. 하지만 실적만 가지고 네이버가 가지는 않아요, 사실. 기초 체력은 문제 없다. 사실 네이버 기초 체력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근데 우리의 눈높이, 높아져 있는 눈높이 이런 부분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플랫폼 기업이 하향 조정이 되는 가운데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낙폭 과대 컨셉으로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검색 광고, 그래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인수한 포시마크 불확실성은 주가에 녹아들었다. 전사 부분 고성장, 비용 효율화, 꾸준히 진행. 해외 웹툰 쪽, 저도 이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의 잠재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팅한 기업 중에서 미스터 블루라고 이쪽도 웹소설 기반의 웹툰 사업도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관련 리포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전달 드릴 건데 이쪽도 트레이딩 측면에서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환경 개장을 통해서 이제 승부주 택하기도 했었는데 뭔가 변화하는 요인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미스터 블루도 이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웹소설 업체 1등이 DNC 미디어고요. 2등 업체, 3등 업체를 동시에 인수했어요. 시공 미디어, 동화 뭐 이쪽 같이 인수를 하면서 이쪽 웹소설 IP를 기반으로 이제는 웹툰 이쪽에 나오는 거고 보니까 기존에 무협 4대 천하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IP가 좀 낡았다 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쪽을 통해서 IP가 신규로 공급이 되는 쪽과 최근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 BL, 보이즈러브라고 해가지고 여성 독자층이 현 시점에서 여성 결제 비율이 50%가 넘어가더라고요. 전체 매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냥 무협지, 그냥 30, 40대 이상 뭐 40대, 50대 보는 뭐 아재물 뭐 이런 쪽이 아니라 확실히 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강하게 갔었던 건 에오스레드 흥행이었었고요.
내년도 에어스 플랫 뭐 이런 신작 모멘텀은 내년 하반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요. 당장은 웹소설 2분기 인수한 이쪽 IP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고요. 그때 2분기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 한 BP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이쪽이 3분기부터는 이제 정상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실적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 오늘 간단하게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뭐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들어오게 되면 피드백 형태로 좀 더 길게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에어클래스 오늘이 뭐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또 빨리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또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장도 기운 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